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어른들을 위한 성인용 교육 방송 언더스탠딩 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해서 우리가 뭐 좀 배울 분은 네. 오늘도 뜨거운 얘기죠. 야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우리가 코로나 때 재택근무를 했잖아요, 회사원들. 예. 뭐 회사원들이야 재택근무 할 수 있죠. 의사가 재택근무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의사. 어. 화상으로 하면 재택근무 할수 있죠. 화상진료가 의사의 재택근무였잖아요. 네. 그럼 오늘의 퀴즈입니다. 약사는 재택근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약사의 재택근무. 코로나 때는 임시로 택배는 됐는데 그래도 재택근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처방약은 뭐 할 수 있는데 네. 네. 전화해서 뭐 좀 두통약 하나 저희 집으로 배달해 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면 네. 뭐 제가 갈 테니까 네. 뭐 그 앞에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뭐 이게 되나 싶은데 요런 거를 가능하게 하자. 네. 꼭 뭐 재택 그 코로나 때뿐만 아니라 뭐 휴일이나 뭐 주말이나 네. 편의점에서 파는 약이 있긴 있는데 굉장히 간단한 것들만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다쳤잖아요. 네. 마데카솔은 팔아요. 마데카솔 팔죠. 후시딘은 안 팔아. 후시딘 안 팔아요? 진짜요? 그런데 상처엔 후시딘, 흉터에는 마데카솔이거든. 다쳤을 때는 후시딘이 필요해. 마데카솔은 이미 다치고 나서 이제 회복기에 상처 흉터 안 남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 진짜 큰일이네 이거. 후시딘 필요해.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그러면 약사님들 문 다 닫으셨고. 네. 그래서 실제로 약국에 가지 않아도 이제 기계로 네. 소위 자판기 네. 같은 데서 약을 파는 그게 가능한 거냐, 뭐 아니냐. 상당히 논란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그냥 하면 된다가 아니라 뜨겁습니다. 아주. 오늘 이 뜨거운 이야기를 예. 이 업을 직접 한번 열어보려고 실제로 개발을 하고 계신 시리얼 코리아. 코리아의 박인술 대표님을 잠시 후에 모셔서 예. 이 얘기 할 겁니다. 잠시만요. 요거 예. 관련해서 이제 내일은 약사회가 또 요걸 반대하니까 반대하는 분들도 나오신대요. 내일은 약사회를 모셔서 얘기를 한번 들어볼 겁니다. 도대체 왜 반대하는 건지, 우려되는 게 뭔지. 네, 일단 알겠습니다. 한 분씩. 네, 조금 이따 돌아옵니다. 소개해드린 대로 시리얼 코리아의 박인술 대표님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인술입니다. 네. 이거 하시려는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프로젝트가 이걸 무인 약국이라고 하기에는 그건 또 아니고 네. 막판에는 자판기라고 하면 좀 싫어하신다고 아니, 들었습니다. 약사에서 아니고. 이제 자판기라고 주장하죠. 네, 예. 네.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은 이제 원격 화상 투약기라고 그렇게 원격 화상 투약기, 예, 예. 그냥 화상 투약기라고 하죠. 화상 투약기. 화상 예, 예. 투약기. 화상 통화 후에 약을 주는 그런 시스템.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자판기 하면 예, 예. 음료수 이렇게 뽑아 먹듯이 맞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밤에도 예. 누르면 약이 평 나오네. 뭐 이런 걸 기대하는 건데. 그런데 예. 자판기에는 없는 음료수가 있잖아. 그치. 빙그레 바나나 우유 어떻게 해요? 같은 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럼 편의점을 가야 되는데 편의점에 점원이 없는 거예요. 예. 문 걸어놓고 나갔어. 그러니까 내가 바나나 우유를 집어서 네. 나 이거를 계산하려고 한다라고 편의점 직원이 이제 화상으로 네. 나타나는 뭐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예. 저희들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림 한번 보죠. 예.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어떤 자판기 형태의 밴딩 머신 형태를 띠는데 예. 대형 스크린이 있고 옆에 이제 요 녹색 버튼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저게 지금 예, 자판기 녹색 이게 화상 버튼입니다. 투약기고. 예. 저게 이제 영상 통화 시작 버튼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 투출구가 있고 반납함이 있고 그런데요. 예. 지금 특히 스크린은 터치 스크린이 안 됩니다. 오로지 여기서 작동하는 거는 화상 통화 버튼 한 개뿐이고요. 예. 이 통화 버튼을 누르면 그 상담 약사와 화상 통화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담 후 약 선택은 약사가 선택한 약이 네. 원격적으로 투출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출되면서 이 투출구에서 카메라로 한 번 더 원격으로 약사가 한 번 더 약을 확인하고 예. 꺼낸 후에 또 약사가 환자한테 물어서 무슨 약이 맞느냐 예. 확인을 해서 이 모든 과정이 녹음 녹화되는 그런 그럼 저 박스 시스템입니다. 안에 다양한 약들이 이미 들어 예, 있고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가 무슨 약이 탑재된지는 알 수가 없죠. 그냥 그래서 예. 자판기하고는 형식을 완전히 달리하는. 작은 약국이네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저 자판기 뒤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주시는 그림이 있으세요? 예, 그걸 보면 좀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저렇게 생겼고. 내부는 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 내부가 네. 한번 보여주세요. 예, 피디님. 자판기 형태입니다. 한번 보시나요? 여기. 네. 예, 예. 이렇게 이제 내부에 일단 자판기 형태로 약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화상투약기 앞에 화면이 있는 데를 열면 그렇죠. 뒤에 저렇게 지금 약들이 저렇게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지하철에 가면 있는 그 자판기하고 형식을 비슷하네요. 탑재했죠. 생기긴 그런데 이제 했네요. 여기 안에 예, 예. 단열재가 들어 있고 이 외부와 차단되고 방진 방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약품 보관 온도를 맞출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죠. 아. 보통 의약품들이 상온이나 실온에 보관게 돼 있거든요. 네. 예. 보통 뭐 상온, 실온이 25도, 30도 뭐 영도에서 그 정도 되는데 여기는 이제 세팅을 할 수 있는 거죠. 냉온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자판기의 과자는 A-18번 과자 주세요. 띡 하면 떨어져 틱 나오는데 네. 약은 내가 맘대로 그렇게 가져갈 수는 그렇죠. 없는 구조이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사와 애초에 화상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약사가 버튼을 눌러주면 툭 떨어진다. 맞습니다. 애초에 그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의적 네. 판단으로 약을 빼가지 못하게끔 네. 예. 그 환자 선택 기능을 없애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예, 대표님. 그러면 이 화상으로 약사하고 반드시 화면으로 상담을 한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약사님이 거기 그 화면 속에 있는 약사님이 그렇죠. 골라준 약을 받을 수 약을 있다. 주고 안 주고는 약사 맘이다. 약사 마음이고. 그렇게 되나요? 아, 예, 그렇죠. 그럼 자판기가 아니네요. 예, 자판기는 아닙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게 예. 이제 약사 상담 화면이라고 보시면요. 네. 약사 화면에 그 탑재된 의약품 목록이 뜹니다. 아, 요거죠? 손님이 와서 그렇죠. 띵동하면 예, 예. 네. 여기 그 화면이 이제 이러이러하고요. 여기가 이제 상담 환자고 네, 네. 이 밑에 거는 투출된 투출구에 있는 약이 보이는 겁니다. 예. 이게 투출구 카메라입니다. 예. 그렇게 2중 3중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요. 약품 보관도 그 정온으로 또 네. 뭐 방진 방습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생각해 보니 담배 자판기 있습니까? 옛날 그것도 뭐 있는 걸로 알고 옛날에 있습니다. 있었죠. 지금 예, 모르겠는데 신분증 신분증 인증해서, 예, 예. 확인하고. 똑같이 저렇게 하면 되네요. 편의점에서도. 네. 예, 그런데 박 대표님도 약사시라고 들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왜 이 사업을 고민하게 되셨습니까? 이 사업을 제가 고민하게 된 게 2011년 그때 한참 그 편의점 의약품 판매가 네, 예. 시작될 즈음이었습니다. 그 대안으로서 제가 이제 이걸 개발하게 됐죠. 예. 그래서 개발 후에 경기도 약사회와 이제 그 편의점 판매의 대안으로서 경기도 약사회와 MOU를 체결해서 이걸 이제 추진하게 됐죠. 아, 편의점에서 약을 파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작하신 겁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 셈이죠. 아, 저 역시도 이제 예. 약사니까. 약사니까. 예, 예, 예. 야, 약사가 팔아야지 약은 아무리 그래도. 어. 근데 그럼 밤 24시간 약사님들이 문 여실 거예요? 우리 불편한데? 그래? 그러면 이런 자판기를 내가 해볼게. 그럼 되잖아. 예, 예, 라고 시작하셨는데 예. 그 자판기 개발은 이제 된 거고 맞습니다. 편의점에서도 그 사이에 시작했고. 저희들이 개발하고 그때 한참 막으려 한 후에 이제 그게 풀려버렸죠. 예. 편의점. 그러고 이제 저희들께 이제 음, 그 복지부의 유권 해석으로 약국의 판매다는 유권 해석으로 이제 못하게 된 거죠. 아, 이 지금 3R 코리아에서 만드신 이거는 지금 불법입니까, 그럼? 현행 약사법상 저희들은 이제 복수의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2013년도에 예. 우리는 약국 내 판매라고 보고 이제 했는데 네. 이제 약사의 이제 반대파들이 반대를 하고 복지부에 막 압력을 가하니까 복지부에서 유권 해석으로 약국 외 판매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권 해석을 한 거죠. 이거는 약국 외 판매다. 그렇죠.
저희들 기계가 이제 약국 내 몸체는 들어가고 투출구 저 화면은 밖으로 나와요. 그렇죠. 안팎에 걸쳐 아. 있겠죠. 걸쳐서 있는데 이걸 이제 아,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국에 약은 약국에서만 팔아야 된다는 게 법이니까. 예, 약사법 50조 1항에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그런 50조 1항 조안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몸통은 약국 안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화면만 밖으로 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변호사님들 자문을 받을 때도 실제 그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들, 예. 그러니까 의약품의 주문, 관리, 보관, 인도, 복약 지도 뭐 이런 것들이 실제 약국에서 이루어지는 판매 과정과 어떻게 유사하거나 동일하게 볼 거냐, 이게 이제 약국 내 판매의 예. 그 중요 쟁점인데 저희들은 이제 그걸 약국 내 판매로 본다는 거죠. 아. 대법원 판례에도 이제 그 약품 판매의 일련의 과정을 이제 보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해석으로 이제 위협하다고 한 왜 거죠. 약들은 약국 안에서만 팔아야 한다는 약사법이 만들어졌습니까? 그 취지가 있을 텐데. 그 취지에 이제 그 취지 문제가 저희들도 그 후에 지금까지 계속 나왔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제 법제처 해석을 의뢰하니까 법제처에서는 또 이게 약사법 입법 취지상 대면 규정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역시 행정부 복지부 손을 들어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대면을 반드시 해야 된다. 취지, 비법의 취지가. 약사법 상에는 예. 대면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입법 당시의 취지로 볼 때 대면 취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유추해석이라는 약국에서만 팔아야 된다는 말은 그렇죠. 약을 팔 때는 반드시 약사와 대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사고 팔고 해야 된다. 예예. 아, 법조항에는 대면을 해야 된다는 없습니다. 문구가 없습니까? 예, 예. 의료법에는 직접 진찰 규정이 있습니다. 예. 의료법에는 의사가 직접 진찰하여야 된다는 네. 직접 진찰 규정이 있는데 네. 약사법은 없습니다. 약사를 아. 규정하는 약사법에는 예, 예. 직접 진찰해야 된다는 규정은 대면하여야 없고 된다는 규정은 그냥 없습니다. 약국 안에서 팔아야 한다. 예, 예. 장소 규정만 있습니다. 그럼 약국 안에 약사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 팔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위법입니다. 그것도 막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거는 약국 약사 이외자가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는 그건 게 안 있습니다. 된다? 예, 예. 그럼 약사가 약국 안에서 팔아야 한다는 규정은 있는 건데 대면에서 약국- 팔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맞습니다. 약사가 약국 안에서 본인이 직접 팔면 대면을 안 할 방법은 쉽진 않네요. 이렇게 밑에 가서 하여튼 놓고 가세요, 이거 아니라면. 맞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더 뭐 상담 판매하는 약사가 약국 이외의 장소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화상 대면이 나타나는 장소는 약국 내지 않느냐. 예. 화상 대면도 대면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신 거고. 논란은 그래서 있는데.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13년도 네. 그 인천 부평에서 한 2달 가까이 운영을 했다가 예. 복지부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유권 해석을 오고 압력을 가하고 해서 이제 철거를 하게 됐죠. 2013년도에. 인천 부평의 약국에서 예, 예. 한 군데에서 그 자판기를 그럼 시범 약국 운영을 했었죠. 약국 문 밖에 걸쳐서 예. 문 그 출입문이랑 그렇죠. 걸쳐서 유리창에 예, 예. 그럼 약사님 퇴근하시고 나서도 그렇죠. 상담 어. 약사가 이제 재택으로 띵동 약사로 왔어요. 새벽 2시지만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약사가 화면에 나오고 예, 예. 어서 오세요. 뭐 그러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다 이거죠. 항상 가운 입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약사법상 가운을 입어야 되니까. 아, 그것도 예, 반드시 가운을- 입어야 예, 되게 가운을 되어 있습니까? 착용해야 가운이? 그래요? 가운을 입어야 한다는 약사법이 약사법이 있어요? 상당히 좀 엄격합니다. 보수적이고. 왜? 저는 그냥 나는 약사입니다를 늘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운을 입고 있는지 알지. 그게 약사법상 법에 입어야 있는지도 돼요. 몰랐네요. 그런 바람에 백화점 가면 가운 입은 화장품 판매원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약사 아니면서. 근데 입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다른 약사가 아닌 사람이 가운 입으면 그건 불법입니까? 그건 아니죠.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예, 예. 그 약사 위생복을 입더라도 약사와 구분되게 입어야 됩니다. 어떻게 가운을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뭐 색을 다르게 한다든지 뭐. 하얀 가운이죠. 가운은 지금 백화점에 가서 저 화장품 판매점 가면 예. 가운 입고 응대하시는 분들 그건 꽤 이제 있어요. 약국 이외의 장소니까 약국 내에서 이제 약사로 오인 안 되게. 아, 약국 내에서는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생이 옆에 있다. 그러면 예. 아르바이트생은 가운 가운을 입고 입으면 있으면 안 되는 돼요? 거군요. 그렇죠. 아, 엄격하네. 엄격하구나. 예, 예. 엄격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3년에 그게 합법일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서 했는데 예, 예.
지금까지 이후에 잘 안 됐다. 복지부가 하지 말라고 했고 예.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가서 조금 그 숨통이 트이신 거 아니세요? 예,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서 이제 시범 사업은 해볼 수 있는데 네. 그것도 지금 뭐 부가 조건 그러니까 규제가 또 많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그 판매 품목도 11개 효능군으로 제한이 되고 대수도 뭐 10대 3개월 하고 또 승인을 받아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식이고 약의 종류도 제한을 뒀어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11개만? 11개 효능군인데요. 보통 뭐 이게 보면 예. 11개 효능군인데 종류로는 뭐 많죠. 예. 효능군이라고 하면 예, 예. 무슨 뭐 뭐 해열 진통 소염제균, 진경제, 안과용제,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네. 정장제, 하제, 제산제, 진토제, 화농성 질환용제, 진통진양, 수렴 소염제 이렇게 11종입니다. 아주 전문 의약품인 아니고 그렇죠. 일반 의약품 일반 중에 의약품이죠. 그럼 추가로 이런 것도 있으면 되는데 왜 안 넣어줬어요 하는 그런 장르도 있어요. 많죠. 예, 예를 저희들 들면 이 11개 품목 이외에도 실제 심야나 공휴일에 필요로 하는 약들 중에 보면 예. 여기는 소화제도 빠졌습니다. 아. 어떻게 이거 제한을 한지는 모르지만 예. 뭐 근위 소화제나 효소성 소화제 이런 소화제를 지금 편의점에는 없는 거예요? 편의점에는 있습니다. 근위 편의점에는 소화제, 있고. 페스탈하고 페스탈 포르테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못 팔게 됐어요. 편의점하고 품목이 비슷하게 겹치는 것 같은데요, 많이? 아닌가요? 아, 조금 더 편의점은- 그거보다는 넓나요? 편의점은 세 가지 효능군의 13 품목입니다. 아, 그 해열 소염 진통제군 예. 7가지. 예. 그다음에 마데카솔, 마데카솔 이런 거. 그거는 이제 저 일반 그거고요. 예. 의약 외품으로 돼. 의약 분류된 외품이고 그렇죠. 그건. 아. 저 후시딘은 안 팝니까 결국? 그렇죠. 후시딘은 못 팔죠. 여기는 팔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 편의점에서 못 팔고. 편의점은 후시딘을 팔고. 못 팔죠. 그게 이제 후시딕 애시드라 그래가지고 예. 일종의 그 항생제입니다. 좀.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럼 약국에서만 파는데 그 자판기 죄송합니다. 여기 저기는 들어갑니다. 괜찮습니다. 쓰리알 코리아의 화상 뭐라고 했죠? 투약기. 화상 화상 투약입니다. 투약기에서는 팝니까? 예예 팝니다. 아, 저는 드디어 저걸 후시- 저는 하는 걸로 지지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감사합니다. 그 여기는 이제 소화제도 없고 청심원도 없고 또 뭐 항바이러스제 있죠. 뭐 예. 대상 보진, 단순 예, 보진이나 예, 이런 네, 데 네. 예. 이런 건 이제 좀 초기에 발라야 효과를 보거든요. 네. 좀 피곤해서 간질간질하거나 할 때 네. 그런 약들도 없고 좀 빠진 게 많습니다. 아하. 이건 뭐 부가 조건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네. 일단 시작해보고 저희들이 이제 복지부에 초기에는 요청을 그걸 하는 수밖에 종류를 줄인 이유는 자판기에다 안 들어가서 그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사정검토위원회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국에서 약사가 판매하는 것과 동일한데 일반 의약품을 제한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화상으로 약사가 보는데 그렇죠. 모든 게 이제 뭐 약사가 직접 통제하는 거죠. 예. 불합리하다. 우리가 뭐 조금만 더 한 8가지 효능군만 더 넣어달라 그래도 안 캔슬되고 해준다. 전 그러면 뭐 100가지 200가지 우리 다 줘도 못한다. 이 캐파가 뭐 70여 종밖에 안 되니까 아예 예. 70여 종으로 효능군 말고 품목을 70종 이내를 해달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캔슬됐습니다. 추정컨대는 그게 보통 약사들의 반대 때문이라고 추정됩니까? 약사들은 아무래도- 약사회에서 대놓고 반대는 하고 있어요. 예, 예. 아니 왜 그렇지? 학교 선생님들은 화상 수업을 굳이 반대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집에서 그 시간에 아이들 출퇴근 시간 멀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다리를 다쳤다. 집에서 아이들과 화상 수업을 하겠다 하면 고맙네 이 문명의 얘기가 그럴 텐데 약사들은 왜 그걸 반대합니까?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네. 어떤 제가 보기에는 뭐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지 않느냐 싶은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실질적인 이유는 뭐 현실적인 여러 이유가. 가지가 많은데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어떤 뭐 프레임에 갇혔다랄까 처음부터 이제 반대를 했던 게 회장단이 바뀌면서도 계속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또 이 어떤 정치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죠. 약사의 집행부 그쪽에 어떤 뭐 기득권화된 그런 뭐 이 화상 투약기는 약사만 사서 본인이 운영하는 약국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약사회에서도 뭐 반대 논리로 세운 것 중에 하나가 네. 뭐 한 사람이 여러 군데 기계를 설치해서 기업형으로 예. 한다.
또 뭐 아니면 우리 회사가 약사를 고용해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회원들을 호도하고 밖으로 이제 반대 논리로 내세우는데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저희들 자체가 이제 약국이 아니기 때문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가 없고 현행약사법상 또 약사를 고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 보도에 나온 바에 따르면 예. 이제 이 쓰리알 코리아 대표님이 하시는 쓰리알 코리아에서 이게 이제 규제 샌드박스로 예. 일단 뭐 시험적으로 일부만 해봐라 예. 했을 때 이제 약사에서 성명서를 냈어요. 예. 성명서의 취지는 제가 뭐 약사는 아니지만 네네. 성명서의 취지를 대신 말씀드리면 예. 하여튼 대면 원칙이 훼손된다. 그리고 오남용 가능성. 그건 뭐 하여튼 자세한 얘기는 여쭤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예. 저는 인상적인 게 그런 거였어요. 약사회에서 주장한 게 그러니까 어쨌든 야밤에 편의점의 약국 수요라는 게 밤에 내가 뭐 아프거나 뭐 열이 나거나 약이 없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아주 제한적으로라도 의약품을 갖다 놓은 거잖아요. 일반 의약품을. 예, 예. 예. 그러니까 밤에라도 아플 수 있는데 그러면 약국 편의점에서 해소 안 되는 약은 그럼 내 응급실을 가야 되느냐. 그래서 맞습니다. 뭔가 그 밤 사이에 있었던 그 아픈 수요를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약국 서비스가 있어야 좋지 않겠느냐. 낮에 약국이 문 열었듯이 열었듯이. 24시간 약국이 있으면 되는 그렇죠. 일이잖아요. 그래서 약사회에서 차라리 24시간 약국을 하자. 밤에 여는 약국을 하는 게 대면 원칙도 해소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고 뭐 밤에도 편의점처럼 늦게 하는 약국을 거점별로 좀 있으면 네. 내가 급하면 그 약국을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주장하시더군요. 예, 예, 예.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사가 필요하면 그것도- 24시간 문 열면 네, 되는 거 문 아니야? 열면 되지. 이걸 왜 네. 자판기로 하느냐. 이게 사실은 이 자판기가 약국에 있으면 그냥 약국 문 열고 그냥 사면 되는 거고. 맞습니다. 사실은 이 자판기가 아니죠. 화상투약기 취지도 야밤에 문을 안 열었을 때 약을 팔 수 예, 있도록 하자는 보조적으로. 취지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보는데요? 맞습니다. 그 약사회에서 주장하듯이 심야약국이나 공공심야약국을 하면 좋죠. 네, 그런데 실제 그게 그 외부에서 재정이 투입 안 되고는 네.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보통 심야나 공휴일에 예. 그 병원이 문 닫은 이후에 예. 그 환자 내방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여 명 정도 되는데 예. 그 10여 명을 위해서 약사 한 명이 오롯이 한 10시간, 10몇 시간을 대기를 하면 이 유지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죠.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 2012년도, 13년도 화상투약기를 내놓은 후에 예. 약사회에서 이제 저희들 그 반대 논리로 내세운 게 이제 공공심야약국입니다. 예. 그래서 공공심야약국이 이제 지자체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서 아, 지역마다 조금씩 열렸습니다. 보통 일종의 10시부터 1시까지. 공공적인 목적으로 그렇죠. 재정이 좀- 투입돼서 보조금을 줄 테니까 그렇죠. 문을 열어주세요. 이런 예, 거군요. 예. 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는데 2020년도 그 6월 30일이죠. 예.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저희들 그 이제 문제로 그 남인순 의원이 공공심야약국이 있는데 왜 이 화상투약기를 실정 등재를 하려나 그러니까 그 박능우 장관이 지난 3년 동안 공공심야약국을 평가했는데 예. 실효성이 없는 걸로 판명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화상투약기를 실증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왜 실효성이 없다면 그 아마- 환자 손님이 없다? 저 비용 대비 뭐 그거겠죠. 효과 면에서 실용성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효과가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예. 이제 국민이 체감하게끔 돈은 숫자를 많이 드는데 늘린다든지 시간을 다음 날 새벽까지 한다든지 하려면 아니면 1시 이후에는 또 안 되니까. 재정이 엄청나게 투여가 되는 거죠. 저희들 보통 우리가 2년 동안 화상 투약기를 허가받은 게 1000대라고 가정할 때 예. 1000대를 밤 10시부터 다음 날 뭐 6시나 8시까지 10시간이나 12시간 운영한다고 볼 때 예. 공공심야약국을 그런 개수로 운영을 하자면 보통 재정이 한 못해서 한 5,600억 드는 걸로 저희들 추산됩니다. 지금 한 60군데 하는데 16억이거든요. 예. 그것도 3시간 하는데 예. 저희들 같이 10시간씩 뭐 이렇게 하려면 1000개소 하면 엄청나죠. 그런데 이 그래서- 자판기가 약국마다 밤에 있다고 해도 예. 지금 밤에 문을 새벽 1시까지 열어놓으니 어차피 손님이 없어서 예. 투입되는 인건비 지원 대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다면 예. 이게 있다고 해서 갑자기 자판기가 생겼더니 갑자기 배가 아픈 것 같아. 음. 이런 수요가 창출되진 않을 거. 창출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결국은 자판기 수요도 적을 거고 예. 그렇다고
죄송합니다. 자꾸 자판기라고 예, 예, 그래서 괜찮습니다. 화상 투약기의 약사는 어차피 뒷단에 대기하고 있어야 되니 예, 예. 예. 그분도 계속 가운 입고 대기한다는 건 예, 예. 장소가 집일 뿐이지 똑같은 거죠. 별 차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같은 질문인데 예, 예. 만약에 이 화상 투약기가 밤에 여는 공공 그 약국 야간 약국을 대체할 수 있는 수요가 되려면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자판기를 커버할 수 있어야 그래. 돼요. 그렇죠. 서울에 있는 200개 자판기를 예. 내가 그냥- 오늘 밤에 내가 담당한다. 그냥 오늘 내가 담당한다. 나하고 안승찬 둘이서 한다. 어. 갑자기 환자가 두 군데 세 군데 있을 수 있으니 그렇죠. 그래야 밤새도록 효율적으로 하고 난 집에 가서 자고 이러지. 그게 말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300개가 깔려 있다고 300명의 약사들이 이러고 앉아 있으면 똑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똑같은 거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게 됩니까? 이 화상 투약기는 혼자서 예를 기술적으로는 들면 될 것 같은데. 예. 여러 대 할 수 있는 게 돼요? 그렇죠. 이게 화상 투약기가 왜 되냐 그러면은 이 공공심야약국은 약사가 환자를 기다리는 상태고요. 예. 이 화상 투약기는 가령 뭐 여러 군데 수십 대의 화상 투약기가 네트워킹으로 약사와 연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예. 예. 환자가 한 사람이 약사하고 상담을 하는 시간에 다른 투약기에 환자가 콜을 하면 대기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그쪽으로 그 투약기로 넘어가겠죠?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이 약국에서 환자를 보고 저쪽 약국에 환자가 기다리면 그까지 가서 예. 상담을 하는 시스템인데 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시간과 거리가 이제 극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인건비를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환자가 좀 대기를 시키고 많아지면 약사가 더 투입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예. 그 투약기 한 대당 약사 한 명 이렇게 식으로 돼 있어요? 아니요. 그것도 네트워킹으로 돼 있습니다. 네트워킹으로 돼 그렇죠. 있습니까? 아. 가령 약사 한 명이 10대 아니면 두 명이 10대 이렇게 복수로 연결돼 있는 거죠. 아. 앞으로도 운영할 때도 그렇죠. 각자 약사들끼리는 야 나 오늘 자려고 하는데 안 약사가 좀 해줘. 다음 주에 내가 할게. 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거는 하겠다는 이제 초기라서 어느 정도 이제 그 환자의 수나 이런 게 데이터가 나오면 예. 그 시간대별로 필요한 약사 수가 어바웃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제 예, 그 예. 약사를 기준으로 시간별로 또 환자 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약사가 이제 운영이 되는 거죠. 그 환자가 많이 몰리는 알겠어요. 시간에는 약사 고용 뭐 수가 환자 늘어날 입장에서도 문연 약국보다 편할 것 같지는 않고 뭐 그게 거고 아무래도 좀 불편한 시스템이죠. 뭐 그렇긴 하나 그게 있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예. 저희들이 이걸 개발하게 된 이유는 실제 심야나 공휴일에 예. 일반 의약품의 수요가 있다는 거고요. 예. 또 실제 경증 질환으로 응급실에 가면 예. 사실 돈도 많이 들고 예. 시간도 응급실 많이 의사들도 피곤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응급실에 가도 뭐 경증 질환 같은 경우는 2-3시간씩 스테이하게 기다리게 만들고 예. 기다린 후에도 뭐 그냥 약도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응급 상황이 아니니까 예. 뭐 그냥 주위에 문 열린 약국 찾아서 네. 뭐 해열제나 먹으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가령 뭐 싸우게 되죠. 뭐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약도 안 주냐. 그러면 의사 측에서는 약을 주고 싶어도 약을 주면 예. 응급 관리료 100% 본인 부담, 진료비 약값까지 들어가면 적어도 뭐 네. 7, 8만 원, 10만 원 되는데 네. 뭐 타이레놀이나 이런 걸 주고 그렇게 받기는 그렇죠. 환자를 위해서 이제 그냥 보내면 환자는 또 오해하고 싸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경증 질환 같은 경우는 약사들이 좀 약국에서 좀 해결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현행법상 예. 약사가 그럼 약국을 여러 개 차려서 운영하는 거는 안 됩니까? 위법입니다. 일약국 일약사로서 그게 법이라면 예. 야간임에도 야간이지만 예. 야간에도 한 약사가 여러 약국 화상 투약기를 관리하는 것도 불법일 것 같은데요. 불법은 아닙니다. 그 개설 약사와 근무 약사, 관리 약사 개념이 있습니다. 예. 예. 그건 개설 뭐예요? 약사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영업장을 개설한 약사고요. 네. 네. 근무 약사는 거기에 고용돼서 그 근무를 하는 약사인데요. 네. 약사법상 복수 근무 규정이 합법입니다. 2010년 이전에는 예. 반드시 한 곳에만 근무해야 되는데 2010년도에 약사법이 개정되어서 그 복수 근무가 합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약국을 여는 게 아닌 경우는 그렇죠. 네, 내가 페이- 월급 받는 페이 약사는 약사죠.
투잡 군데. 쓰리잡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 그런 사람도 화상 많고. 투약기에서 관리하는 분 약사님은 월급 받는 약사님 방금 예, 말씀하셨던 예. 그분들이어야 된다는 예, 거죠. 예, 맞습니다. 본인이 하셔도 되고, 근데 다음 또 약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설 약사는 네. 뭐 근무 약사를 고용하면 고용 그러겠죠. 사실 낮에 일하고 또 밤에도 맞습니다. 뭐 언더스탠딩이야? 야근하게? 그래요. 오남용 가능성을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예,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제가 조금 이제- 허술하지 않겠느냐, 약사가 직접 보는 것보다는 조금 예, 더 예. 허술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려하시는, 혹은 이게 좀 더 발전하면 예. 지금은 예를 들면 왜 이제 의료도 요즘 예, 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원격 진료가 한번 시범적으로 돼봤잖아요. 지금 예, 예. 해보니까 엄청 편하잖아요. 예, 예. 솔직히 굉장히 편하죠. 뻔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진단을 받는 게 아닌 경우는 사실 원격 진료라는 게 편할 텐데 이것도 약국도 이제 이렇게 되다가 예. 좀 이렇게 점점 수위가 낮아지고 나중엔 진짜 말 그대로 자판기처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걸 걱정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실제 외국에는 그 밴딩 머신, 그러니까 버튼을 눌러서 선택해서 나오는 그런 밴딩 머신 타입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예.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는 약국 이외에 이제 드럭스토어나 이런 데서도 24시간 구입이 가능하죠. 예. 네. 종류 제한 없이. 예. 그리고 이제 오남용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이 기계를 환자 선택 기능을 없앤 자체가 오남용 자체를 막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자가 판단 없이. 없이. 예, 약사와 상담해서 약사의 조언을 받아서 이제 약사가 선택한 약이 나오게끔 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저희들 원격 제어 방식을 채택한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뭐 지금 예. 앞으로 뭐 발전해서 물론 뭐 더 발전할 수는 있겠죠. 예. 음. 약사도 대면 원칙이라는 게 중요합니까? 그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실제 그 약국에서 예. 일반 의약품 판매 과정을 보면 네.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습니다만 네. 그 자가 구매 형식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저 소화제 주세요. 그렇죠. 뭐 뭐 주세요. 이러면 아. 뭐. 그리고 이제 일반 의약품이란 것은 예. 비교적 안전한 약입니다. 전문 의약품에 비해서 그렇지만 예. 네. 그 처방전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들로 이제 분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 좀 위험성이 있다면 예. 그 약들은 재분류로 인해서 전문약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고요. 예. 예. 저 자가 판단으로 구입하는 그런 약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특히 화상투약기는 하나부터 10까지 약사의 조언을 받아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더 오남용 위험 없고 안전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실제 약사가 있는 약국과의 차이점을 굳이 반대쪽에서 한다면 네. 아이 투 아이 어. 이렇게 대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와 사이에 무슨 모니터 있지 않냐, 잘 안 예. 보이지 않냐, 그러니까 환자 얼굴이나 안색이나 이런 거 좀 보고 우리가 약을 드려야지. 가면을 쓴다거나 뭐 예를 들면 안 모르겠네. 그러니까 화상 진료에 대해서 의사들이 반대하는 명분 또는 네. 이유도 예. 모니터에 나타나는 환자 얼굴과 환자와 대화하는 거 가지고 다 안 된다. 멀리서부터 걸어 들어오시는 거 보면 또 사람 다른 거고 그거 다 보는 거고 안색 이런 거 다 보는 거지 그냥 모니터에서 눈, 코, 입만 본다고 말만 듣는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많은 의사들은 그냥 얼굴도 안 보고 진찰을 하기도 하지만 아니 내가 소신껏 좀 하려고 하는데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예. 명분이 있어서 이제 그게 계속 부딪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속마음이 어떨지 몰라도. 예, 맞습니다. 근데 약사도 그러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나도 얼굴 좀 봐야 된다. 환자 얼굴을. 나도 의료인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좀 부딪히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 의료법상 예. 또 약사법상 약사는 그 어떤 진단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진병명이나 어떤 진단적 진단은 판단을 하지 의사에게, 아니하고 약은 약사에게 의약품의 용법, 용량, 예. 뭐 부작용 이런 거를 설명해서 환자의 약품 선택을 도와주는 것을 복약 지도라고 네, 있습니다. 네. 약사들이 진단적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색을 살핀다든지 문진이라든지 망진이라든지 얼굴을 보는 걸 이제 망진이라 그러거든요. 예. 그런 판단을 개입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은 그러면 진료행위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의약분업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어깨가 아파요. 일반 의약품을 주세요라고 하면 그렇죠.
그냥 어깨가 아플 때 필요한 일반 의약품을 주는 게 약사의 그렇죠. 임무다. 이 약은 어깨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어떻게 약이다. 어떤 부작용이 있고 그렇죠. 어떻게 드셔야 어떤 됩니다. 주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환자의 선택을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깨 한번 만져봅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진료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엄격합니다. 그 의료법이나 약사법이. 예. 그래서 특히 그 약사의 어떤 복약 지도가 이제 법적 의무인데요. 네. 일반 의약품은 복약 지도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조제에 대해서 전문 의약품은 복약 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네. 예. 일반 의약품은 복약 지도를 할 수도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예.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개보린 주세요 해서 개보린 주면 예. 괜찮습니다. 복약 지도는 개버린 껍질에 있다 이거죠. 그렇죠.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자꾸 법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러는데 그러면 막을 이 명분이 뭘까요? 그리고 그 저는 그러니까 화상 의료를 예. 막는 의사들의 명분도 알고 예. 들었고 예. 굳이 속셈이 뭐야라고 할 때 뭐랄까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직접 경영하는 병원이 아닌 자본에 예속된 그냥 콜센터 직원처럼 의사들이 쭉 앉아가지고 3번 의사 선생님 하면 이렇게 그런 식의 세상이 올까봐 그게 소비자들에게는 뭐 도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그게 의료라는 행위를 다소 좀 가볍게 만들든가 예. 그런 걸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해요. 예, 그거는 예전부터 있어 왔던 네. 얘기인데요. 그런 거는 현행 의료법이나 약사법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법을 바꾸면 되지 않겠냐고 또 반대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예. 모든 제도나 이런 서비스에는 뭐 좋은 점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무조건 문제가 있기는 있겠죠. 네. 근데 그것도 다 막을 수 있고 고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엽적인 문제로 전체를 막는다는 그런 건 좀 논거가 부족하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약사회에서 내일 나오신다고요? 네. 아 궁금하다. 왜 뭐 어떤 궁금하죠. 명분과 어떤 목적으로 그러니까. 막으시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면 뭐- 혹시 그런 것도 있어요. 저 잘 예, 예. 모릅니다만 예. 이게 예를 들면 이런 예. 화상 투약기가 그러면 말씀하셨던 예, 예. 대로 한 명의 약사가 여러 대의 기계를 할 수 관리할 있어요. 수 관리할 있고. 수 예,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일종의 예. 막 혼자서 여러 개의 약국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종의 프랜차이즈와 예, 예. 약국의 프랜차이즈화처럼 뭐 이렇게 좀 많이 파는 사람이 그게 나중에는 온라인으로 판매도 허용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확대되면 예, 예. 결국은 약은 약국에서 판다는 원칙이 깨지고 온라인에서 팔리고 그러면 또 소수의 판매자가 시장을 독점하고 뭐 동네 조그만 약국들은 좀 어려워지 이런 걸 걱정하시는 건 아닐까요? 혹시 어떻게 보세요? 뭐 온라인 판매에 단초가 된다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예, 그 약사에서도 주장하는 게 예전부터 저희들 나오기 전부터도 온라인 인터넷 의약품 판매를 막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들과 무관한 거고 첫째 예. 이게 된다고 그게 안 되고 이게 안 된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닌데 네, 네. 사실 인터넷 판매가 된다고 해도 약사법 근간에서 볼 때 예. 그게 출발이 약국 베이스로 되지 아무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또 주문 과정이라든지 관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모든 예. 약국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예. 비약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대충 느낌은 않지 않겠나. 오는데 어. 그러니까 앞으로 약을 어떤 형태로 팔아도 예예. 화상 투약기에서 팔든 예예. 온라인 사이트를 만들어서 약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클릭하면 온라인에 약사 화면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화상 투약기 약국 이외에 베이스로 그냥 가는. 컴퓨터에서 이렇게 한 후에 아 그러신 분이군요. 그럼 제가 두통약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지금은 자판기에서 약이 뚝 떨어지지만 잠시 후에 퀵 서비스로 보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지금 배 예, 아프면 여기 예. 지금 네. 저희들 화면에 보시면 여기 이게 이제 기계 화면입니다. 투약기 네. 전면에 예. 가는데 네. 상담이 시작되면 여기 우측편에 그 상담 약사의 약사 면허증이 게시됩니다. 예.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약사 본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고요. 실제 이게 다른 사람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기록이 녹음 녹화돼서 보관되기 때문에 예. 이거는 약사 이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약국 운영이 될 텐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약사만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건 당연히 그렇겠죠. 맞습니다. 그렇겠죠. 의료법의 근간이니까. 엄격한 약사법을 그런데 문제는 지켜서 이제 나오는 거죠. 지금 약사들은 어. 제가 알기로는 계층이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요? 병원을 끼고 있어서 이미 내 기득권이 있는 내 약국이 있고 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약국이 있는 비싸게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뭐 병원들이 있는 내과 옆에 있는 약국 3층의 약국 그거 다 그동안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 내과 개원하려고 하면 인테리어 다 해주고 뭐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거기로만 보내고 그 초기 비용 여기서 되고 나중 비용 여기서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온라인이나 화상 투약기가 등장하기 시작하면 네. 그들과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 공정 내지는 똑같이 어. 그럼 내가 쏟아부은 기득권과 어. 권리금을 어디서 찾아? 그렇지. 손님들이야 편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인터넷 내지는 투약기 쪽으로 가서 약을 사고 할 텐데 슬슬 이제는 뭐 처방전도 글로 갈 수 있겠죠. 어차피 약사님이 대응만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라는 논리로 그러면 내 기득권은 어디서 찾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예, 맞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바로 네. 그 점이 지금 약사들 사이에도 신구 갈등의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변화에 대해서. 맞잖아. 그렇죠. 그게 지금 저희들 말고 네. 그 조제약 택배 약국 문제 때문에 예. 젊은 약사들은 조제약 택배 약국을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이 기득권 약사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반대하는 이유가 이제 내가 얼마 주고 그렇죠. 이게 권리금이 얼마인데 네. 이런 게 정확한 지적입니다. 진짜 날카로우십니다. 저는 그거는 저희들 내부 논리입니다. 외부로도 잘 안 알려진 얘기인데 화상 투약기는 그럴 것 같아요. 어때요? 저희들은 아직 이제 초기라서 별 그거는 없는데 이것도 하면 예를 들면 신청을 받아서 예, 하실 예. 거잖아요. 예, 예, 기계를 맞습니다. 이제 대표님이 만든 기계를 팔고 예,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3R 코리아라는 회사는 기계를 파는 거고 예. 약국은 요걸 통해서 밤에도 매출 운영의 주체가 되죠. 그러면 영업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누차 약사에 얘기한 게 여기 예.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약사에서 끌고 가라. 그렇게도 지금 계속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이게 이제 약국 베이스고 사실 이게 심야 시간에 약국 보조적으로 커버하는 거기 때문에 예. 경제적인 이득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뭐 경제적인 메리트는 크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도 약사 몇 분이 자판기 여러 대 연결되어 있으면서 예. 일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거는 밤에 심야 이제 근무가 쉽지는 않지. 그거는 이제 인건비 보존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밖에 할 수 네. 없는 건데 예.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사실 불편한 시스템이거든요. 원하는 약도 없고 또 뭐 일일이 자기가 카드를 넣고 이렇게 해서 와야 예. 되고 그러니까요. 저희들은 어차피 약국을 보조하는 시스템으로 개발한 거고 제가 이걸 뭐 약국을 대체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 조금 전에 제가 예. 이제 기득권 약국들 이미 이제 자리 잡은 네. 자리 잡고 병원과도 네트워크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근데 그런 거 하려면 권리금 몇 억씩 주고 네. 맞습니다. 해야 되니까 젊은 약사들이 새롭게 자리가 그런 없죠. 약국이 되려면 어디 시골에 가서 뭐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그걸 돈 주고 사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를 공평하게 하자라고 하는 논리가 이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찬성하고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갈등이 있을 있는데,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약사라고 하니까 야 그건 기득권 약국이 좀 양보해야죠. 언제까지 기득권이야 하지만 택시가 그런 거예요. 택시가 택시가 왜? 개인 택시가 그 라이센스 가격이 비싸니까 네. 제한은 있고. 뭐 비슷한 상황이 그렇죠. 개인 택시 야 이거 내가 그건데 누구나 다 할수 우버하고 있으면. 누구나 다 카카오 택시를 하면 내가 돈 주고 산 건 그거 어떻게 할 거야?라고 할 때 그러네요. 기득권을 인정해 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그 뭐죠 뭐라고 합니까 그 우리 밤에 잘 타고 다니던 거 타다가 날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 타다. 약국 업계 타다네요. 이거는.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래요. 이거 네. 그러면 이거는 예. 이제 지금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니까 예. 판매를 기계를 파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렌트를 해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마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약사님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렌트 방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지금 뭐 고민을 하고 설치를 있습니다. 해주는 거, 설치를 해주는 방식으로 예예예. 그 하시겠다는 분이 많습니까? 예예 많습니다. 저희들 찬성하는 분들 많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저 어떤 수익을 떠나서 네.
자기 이제 환자들에 대한 어떤 뭐 서비스랄까요, 의무감이랄까요. 저희들 그 2019년도 규제 샌드박스 그 심의위원회에 그 찬성하시는 약사님 한 분이 나왔는데 예. 이제 약사회 측에서는 이제 뭐 이게 대자본이 있다, 또 뭐 이게 수익이 남겠느냐, 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약사님이 얘기가 손해 봐도 좋다. 내가 낮에 본 이 수익으로 이건 충분히 메꿀 수 있다. 뭐 난 내 환자를 위해서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뭐 다른 약국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약사님들도 있고 진취적인 약사님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기계는 제가 보니까 방식은 뭐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듣고 예. 나니까 간단한데요. 예, 뭐 누구나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예, 이게 서용이 되면 예. 어떤 회사도 3R 코리아뿐만 아니라 그 어떤 회사도 예. 유사한 화상 투약기를 만들어서 예. 의사들한테 보급하고 경쟁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특허로 막혀 있습니까? 특허는 있습니다만 또 특허도 네. 회피도 가능하겠죠. 저희들이 뭐 독점을 네. 할 수는 있겠습니까만은 와. 하여튼 뭐 그거는 특허를 또 뭐 특허도 다 회피가 되니까요. 아니 요거를 그러면 우리 대표님 이거 왜 만들? 이거 무슨 소명식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그 당시는 이건 진짜 이거 사업 돈이 되겠다. 사실 이게 그 당시는 저희들이 이제 제가 할 때는 이제 그 편의점 그 의약품 판매가 될 때 예. 우연히 이제 얘기를 하다가 네. 이제 밥 먹다가 저녁 먹다가 이제 집사람하고 예. 그러면 아예 뭐 약국마다 자판기를 설치하면 되지 않느냐. 아 예. 뭐, 편의점도 가는데. 그렇죠. 약국 내에서만 약이 안 나가면 되지 않느냐.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 약사회에서 저 자판기 문제를 다뤘다가 그 도입 문제를 다뤘다가 회원들 반대로 이게 무산이 됐대요. 네. 그건 내가 왜 그런데 그러니까 어. 그 저 인터넷 들어가 보래요. 네. 그래 이제 들어가 보니까 어. 반대 이유가 보면 뭐 자판기에 들어갈 정도의 안전한 약이면 예. 편의점으로 못 줄 약국 밖으로 못 나갈 이유가 뭐 있냐. 예. 그리고 그렇게 그 자판기로 나가면 약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예. 약사 무용론. 어. 이런 두 가지 논리에 이제 자가당착이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그 환자가 약을 선택 못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로 이제 약사가 개발을 안에서 약사가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선택 못 하게 선택을 약사가 하면 되지 않느냐. 아. 그래서 이제 원격 제어 방식을 알아보고 네. 기존 이제 자판기 시스템하고 인베디드 시스템을 연결해 가지고 예. 그렇게 이제 원격 제어로 하는 방법을 찾아 하는 것이다. 만드는 저희 데도 채팅창에도 지금 네. 4천 명 가까이 계신데 네. 아마 약사분들이 들어오신 것도 같아요. 맞아요. 그 아이디가 마이퍼머시인 분도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추정은 그렇게 되는데 네. 뭐 혁신이 부족한 화상 투약기다 뭐다 다양한 의견도 있을 수 예, 있는데 약사의 의견입니다. 뭐 그러나 혁신이 부족해 보이기는 합니다. 시각에 따라서.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모든 약사가 다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네. 하고 싶은 약사는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는 이유를 좀 같이 채팅창에 넣어주시면 그러면 그래 이런 논리라면 지금 의사들이 화상 진료하지 말자고 하는 논리 중에 네. 안색을 자세히 봐야 진찰이 되는 건데 그걸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많은 분들은 편하다는 이유로 화상 진료로 갈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정말 제대로 진료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습니다. 이거는 국민 건강에 역행하는 겁니다라고 해서 이거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들이 기득권인 것 같은데라고 해도 그 논리 못 들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런 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생각하면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약사분들도. 왜 그러냐면은 원격 의료도 네. 또 직접 대면하고 할 사람은 대면을 하고 예. 또 원격으로 할 사람은 하고 자유롭게 이게 놔두면 자연히 그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다 뭐 원격 진료를 해야 된다, 다 직접 진료를 해야 된다, 그거 없이. 그렇긴 한데 이제 그렇죠. 약도 각자 자기 몸인데 자기가 알아서 약 사 먹게 하지가 안 되는 이유가 예. 환자는 잘 모르니까 예, 예.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아무리 어른이지만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화상 진료를 할까 아니면 대면 진료를 할까를 환자한테 내 건강이니까 내가 알아서 선택하도록 하면 자칫하면 약의 오남용처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화상 진료 하지라고 하다 병을 키울 수 있으니 그거는 허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논리일 거예요. 의사들의 논리는. 그런데 그게 저런 논리에 뒤에서 기득권 지키시려는 거죠? 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 논리를 어떻게 쉽게 깨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환자를 화상으로 진료를 하는데 내가 의사인데 네. 이 환자를 꼭 봐야 되는데 어. 그걸 그냥 화상 진료로 할 의사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 꼭 보자고 하든지 뭐, 아니면 그래. 뭐 그렇죠. 찾아오라든지 그렇죠. 뭐 그렇죠. 이렇게 그게 이제 전문가의 도리가 아닐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민이죠. 야. 이거 오늘 채팅창이 뜨겁네요. 생각보다. 원래 이거 저희가 사실은 이런 쟁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알려드리면서 하려고 예. 했는데 이미 굉장히 아시는 분들이 많고. 약사님들은 항상 24시간 약국 앞에 컴퓨터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인터넷상 어떤 의견 조회라든지 이런 데 대한 파괴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요. 약사 집단이. 뭐 많이 봐주십시오. 아무튼 하여튼 근데 모르겠어요. 저야 뭐. 네. 그럼 지금은 그런데 이 화상 그 투약기를 특정 지역에서만 규제 샌드박스 안에 지역에서만 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이제 규제 샌드박스 조건에서 이제 하는 거죠. 예. 제한된 조건이고. 제한된 조건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약도 종류도 몇이도 많지 예, 않아요. 11개 효능. 11개. 예, 11개 예. 11개 효능군이고 그 처음에 10개만 첫 할 수 3개월 동안 10대로 테스트 예. 실증을 하고 예. 단계적으로 이제 2년 1000대까지 이제 지역은요? 지역은 없습니다. 지역은 없고 예, 예. 그러니까 약국 지금 했던 대로 약국에서 얼굴만 내미는 형식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약국에서만 그렇죠. 할 수 있죠. 약국에 이제 그냥 부착되는 형태죠. 어디 엄한 약국 골목에다 떨어지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되는 거죠? 그거는 약사법상도 문제고 또 사실 거리 나간다고 해도 네. 문제가 많습니다. 의약품 보관이라든지 관리 문제가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아, 그거는 바람직한 그게 아니죠. 네, 예. 네. 아, 그건 너무 이제 기우를 하는 거죠. 그럼 자꾸 이제. 언제부터 설치됩니까? 어느 지역에 전국에 다 설치됩니까? 아무래도 초기는 관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수도권 가까운 지역 위주로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처음 한 10대 정도는. 10대 정도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실증을 해보고 예. 예, 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지역이나 이런 게 그럼 확대가 대표님 회사 만드신 지 한 10년 되셨어요? 지금 11년째입니다. 11년 되셨어요. 예. 그 첫 매출입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죠. 이번에 이제 첫 매출이 되겠죠. 여태까지는 뭐 거의 뭐 코피 흘리고 있었죠. 그러시구나. 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해보면 어느 정도 비용 대비 효과가 나오는지를 그렇죠. 정부가 이제 보겠다는 실제로 거죠. 해봐야 하겠네요. 모든 게 저희들도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냥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짐작만 할 따름인데 이게 무슨 부작용이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비용 대비 효율을 본다면 그것도 하나의 체킹 대상이 되겠죠. 뭐 부작용이나 안전성이 제일 크겠지만 막상 예를 들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 완전 편리하다는 느낌이 안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약사 바로바로 안 나와. 다 졸고 있어 밤이라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게 없으면 아예 초인종도 못 누르잖아요. 아 그러네요. 판매하시는 분 띵동 없으니까. 야좀 전화 받아라. 아니, 물론 바로바로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사람인데 그래서 본인은 이제 뭐 전문 상담 약사가 이제 따로 있는 거죠. 이제 그 네. 시간에 이제 있더라도 안 있는 나올 수도 분들로 있는데 어떻게 될지 무슨 모르겠네요. 부작용이 있을지에 대해서 내일은 뭐 말씀을 해주시겠죠? 네 내일은 지금 뭐 채팅창에 많이 의견들 주고 계신데 내일은 약사회 쪽 분이 나오셔서 직접 우리 그럼 입장을 그런 것 얘기하겠다 같아요. 하니까 내일 또 약사회 야 입장을 나도 또 다른 들어보시면 부분 돈이 있는데 그 기득권을 어떻게 날리냐? 나는 그 논리도 뭐 놀릴 수 있다고 사실 봅니다. 예, 사실 저는 제가 이거 만든 이유가 네. 사실 어떤 전문가로서 어떤 약에 대한 독점권을 저희들이 인정받은 직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따른 의무도 있다는 거죠. 실제 심야나 공휴일에 경증 질환으로 그 약을 구하지 못해서 고통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그나마 우리 약사님들이 흔히 얘기합니다. 낮에 뭐 평소에 약을 좀 사놓지 예. 아니면은 뭐 응급실 이용하지. 네. 그런데 응급실조차 이용 못하는 경제적 약자들한테 진짜 약사들이 따뜻하게 이렇게 몇천 원으로 도와준다면 예. 진짜 약사 직능에 도움이 될 거다는 거죠. 국민들이 우리 편이 된다는 거죠. 그게 참 보람 있는 일이고 제가 2013년도에 한 2달 정도 했을 때 참 예. 보람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환자분들이 가져가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하. 실제 약국의 처방전에 의한 조제를 할 때는 그런 얘기 잘 못 듣습니다. 폐문 시간 이후에 밤 이렇게 시간에 하면 급하게 내가 나왔는데 야, 고마움을 여기 느끼고 그걸 그럴 수는 제가 있겠네.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한 달에 얼마쯤 내야 됩니까? 렌탈 하면? 렌탈은 아직 저희들 뭐 확실히 빼보진 않았습니다. 지금 또 기계가
원자재 상승 때문에 저희들 아직 산출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아직 매출 대략 그래도 얼마쯤 첫 매출이시니까. 대략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그 기계는 얼마 사장님이 정도? 그걸 몰라요? 기계는 강민수 얼마 대표님? 정도 하세요? 5, 60만 원 될라나요? 한 달에? 원가가. 예, 예. 한 달에 5, 60만 원 정도의 렌탈비 원가가 필요하다. 예, 예. 몇 천만 원 정도 하나 보네 하나에. 그러니까 기계가 뭐 몇 천만 원 한 정도 2천만 원 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 대? 한 달에 50만 원. 그렇군요. 나올지 빠듯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힌적이 드문 뭐 심야에 별로 안 오시는 그렇죠. 분. 대표님 약국을 이제 운영하시고 이 잡도 따로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제 전에 그랬죠. 근데 지금은 여기 이제 매달려 있고 네. 제 생각에는 5, 60만 원 부담이면 이게 허용이 되면 예. 우리는 그거 안 하고 웹사이트로 하시면 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약을 처방해서 장바구니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오시려면 오시고 어딘가로 오시면 오시고 아니면 야간에 퀵 서비스가 갑니다. 새벽 배송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이제 지금 그거 안 돼요. 뭐가요? 불법이에요 여전히. 약이 가는 게 그럼요. 코로나만 불법입니다. 한정적으로만 그 허용했지. 그것도 이제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조제약만 되고 일반 의약품은 안 됩니다. 아니 약을 툭 떨어뜨려 주는 건 합법이고 합법이거나 가능하고 그 약을 누가 들고 가는 건 왜 안 됩니까? 섞일까봐 약이? 섞일 수도 있고. 약사법상 일반 의약품 저 택배는 안 됩니다. 지금 택배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약사법상 코로나 시국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건 조제약 택배만. 일반 의약품 코로나 약, 택배는 코로나 약만 이렇게 임시 특별하게 해준 거고. 전문 의약품 조제한 거 네. 처방전에 의한 조제만. 일반 의약품은 안 되고요. 그것도 그 사이에 사업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아니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취지가 있으면 지켜야 되는데 네. 예, 예. 그 취지가 뭘까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복잡하네요. 복잡해요. 아 이게 굉장히 규제 산업이라서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 되고 예, 예. 하는 게 엄격한 모양이네요. 그렇죠. 다만 그러나 엊그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라이센스가 있는 산업은 당연히 규제해 줄 수밖에 없고 네. 그 규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생존권을 보장해 줘야 그 라이센스 준 분들은 기능인이잖아요. 지식인들이고 네, 네. 그분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긴 해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내일 기대됩니다. 내일이 더 이야기를 뜨거울 것 같네. 듣게 될지. 예. 예, 오늘 3R 코리아의 박인술 대표님,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